네, 우선 오달수 배우님부터 마이크 드시고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달수입니다.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명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영화를 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지원 씨 때문에 울컥해가지고 간신히 울음 참고 이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간담회 때 많은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저도 영화를 지금 쭉 편집된 거 처음 봐가지고 많이 긴장하고 봤는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석윤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양 옆쪽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뉴스 석정 기자라고 합니다. 저 오달수 배우님께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극중에서 이전에 출연했던 그 올드보이의 그 한 장면을 그걸 패러디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재현한 데서 좀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찍는 데 있어서 그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장면을 넣어주신 감독님한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화가 거의 처음 두 번째 영화가 올드보이였는데 기억도 새로웠고 또 어쨌든 또 그 장면이 또 조금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예, 감독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조금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김석윤 감독님과 김명민, 오달수 배우님은 조선명탐정을 지금 세 번째 시리즈까지 함께 갖고 계신데 이 3년 만에 세 번째 시리즈를 같이 이제 준비하고 나오게 된 소감, 그리고 이 시리즈가 세 번째까지 이어지게 된 저력, 원동력이 무엇일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몸이 아직까지 영화를 방금 보고 나와가지고 몸이 식지 않았는데 영화를 찍을 때도 1편, 2편, 3편까지 같이 호흡을 맞추고 그러니까 앙상블이 3편 때는 거의 스태프들까지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들까지 포함해서 명민 씨 앙상블이 너무너무 좋았던 현장이었습니다. 3편 때 최고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리즈가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의 흥행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환상적인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달수 형이 말씀드린 대로 역시 좋은 현장 말로는 되게 많이 들었고 많이 하지만 그분들 저희 현장 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좋은 현장이 도대체 어떤 현장이냐? 분위기 좋은 현장이라는 현장은 저희 현장을 한번 와 보시면 아마 다른 현장 분위기 좋다라는 말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족같이 움직이고요. 눈빛만 봐도 다 통하고 저희가 따로 할 게 없어요. 마치 힐링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제가 전에도 여행 갈 때 짐을 싼다라는 느낌으로 촬영장을 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기분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지원 씨가 합류를 하게 돼서 솔직히 3탄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이긴 한데요. 김지원 씨는 1탄, 2탄 때부터 만났던 사람인 양 너무너무 편한 호흡을 또 같이 주고받았고요. 너무
편하게 좋게 감동적인 작업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명탐정의 힘이죠. 감사합니다. 네, 앞서 그 두 배우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탄 때부터 사실 그 배우들의 그 뭐랄까 호흡은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하고도 1탄 때부터 뭐 2탄 얘기를 그냥 그 당시는 뭐 기정사실화하지도 않았지만 농담 삼아서 이 정도 팀워크이면 계속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3탄 제작까지 오게 됐네요. 그만큼 다른 데서는 되게 그 전국 위주의 역할을 잘 소화를 하시다가 이 작품에 오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너무나 매끄럽게 코미디도 소화하시고 그래서 1탄 때부터 이어져 왔던 뭐 촬영 현장이라는 게 뭐 스태프들도 거의 동일한 스태프들이고 전체적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2탄 때도 그랬고 3탄 네, 역시 뭐 이런저런 호흡 다 좋았고 명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김지원 씨까지 합류를 해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분위기에서 아무튼 호흡이 좋다면 가장 극대화된 호흡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고 촬영하고 편집하면서도 되게 만족스러웠던 두 배우분 그다음에 지원 씨의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관객분들이 있어서 3탄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맥스무비의 성선혜 기자이고요. 김지원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되게 극찬을 해주셨는데 김지원 씨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3편에 합류를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명절 때마다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리즈라 가지고 부담감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소화해야 되는 스펙트럼도 좀 커가지고 준비하실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촬영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완성된 영화를 보시고 나서 소감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선명탐정을 드라마를 마치기 전에 대본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캐릭터라서 해보고 싶다,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느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두 분과 김석윤 감독님도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은 욕심에 이제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첫 사극이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감독님이랑 초반에 리딩을 하면서 많이 맞춰가고 또 현장에서 그때그때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서 촬영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스크린으로 보는 제 모습이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아서 보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과찬이신 것 같고요. 그냥 다행히 잘 맞췄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이크 이영식 기자라고 합니다. 김명민 씨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김지원 씨 때문에 이제 촬영 분위기도 좋고 더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제 원령이 합류해서 합동 수사를 하셨잖아요. 이전 시리즈 여주인공이랑 좀 김지원 씨랑 좀 달랐던 점이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질문이신데요. 확실히 다르죠. 김지원이니까. 이 영화는 김지원을 위한 김지원에 의한 영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지원 씨가 매력 어필을 정말 제대로 하셨습니다. 아까 같이 영화 보기 전에 되게 떨더라고요. 자기 모습을 처음 대형 스크린으로 보는 게 되게 힘들겠죠. 근데 정말 첫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그 김지원 씨의 포스에 저도 처음 보는 거라 현장에서만 보다가 울다 웃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울다 나왔는데 그만큼 김지원 씨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1, 2탄의 그 어떤 여배우와 비교했을 때 좀 견주기 힘들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좀 압도적인 포스가 저희 3탄에서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소화하기 굉장히 힘든 캐릭터였는데 너무 잘해줬어요. 그 과거의 아픔을 딛고 기억을 잃은 괴력의 여인.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누가 어떻게 표현하기 쉽겠습니까? 근데 첫 리딩 때부터 뭐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리딩장에 나오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서는 뭐 그 몰입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말 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그 몰입하고 있는 모습에 좀 숙연해지기도 했고 유독 감정씬이 많다 보니까 지원 씨가 옆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지원 씨의 감정을 잘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그 정도 역할뿐이었고요. 워낙에 알아서 잘 하니까. 그리고 김지원 씨의 모습에 촬영장에서도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여배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2, 3탄 통틀어서. 김지현 씨도 이 캐릭터 톤을 잡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기억을 잃은 여인이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로 초반에 감독님과 많이 조율을 하고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함께 잘 만들어간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네. 월간 플래톤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그 고전 판타지 영화 아주 잘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존 시리즈 중에서 액션 장면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배우분들 그 관련 에피소드 있으면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주인공을 지금 역적의 아들로 설정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좀 스토리 풀어가는데 어떻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감독님은. 네, 첫 번째 그 액션은 뭐 1, 2, 3편 통틀어서 하다 보니 많아지긴 했는데요. 사실은 액션을 그렇게 지향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그 뭐 올드보이 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소위 그 주적으로부터 뭔가 계속 압박을 받는 뭐 그런 씬이 필요하긴 한데 어차피 주인공은 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느 정도 말고는 추가로 의미 없는 합을 더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뭐 이럴 때쯤이면 그 허용되는 뭐 코미디 같은 거 하나 넣어볼까 뭐 이렇게 포진을 했었고 글쎄 뭐 이번 3탄이기 때문에 굳이 액션씬을 많이 넣으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고요. 스토리에 필요한 정도를 뭐 구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아졌던 것 같은데 액션은 뭐 예를 들어서 김지원 씨까지 포함해서 되게 그 오달수 씨도 몸을 아끼지 않는 어떤 열연과 그 부상은 뭐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는데요. 지원 씨 머리 뭐 이렇게 아까 그 머리 이렇게 맞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맞고서 웃었죠 그때. 근데 그게 원래 제가 사실은 뭐 위험한 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다 해보긴 하는데 처음에 그게 원래 그 다다미 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쉽게 부서져서 야 이거는 배우한테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제 소품 제작팀한테는 이거는 이렇게 휘두를 때 쓰러질 수 있으니 조금은 더 붙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내려치는 사람이 양쪽에서 힘을 누르다 보니까 본인이 되게 아팠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끝나고 나서 컷 하자마자 막 웃으면서 약간 얄미워서 웃은 거죠. 배신감에. 본인은 되게 배신감에 웃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하셨던 그 역적의 아들로 돼버린 김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영화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김민의 개인의 히스토리가 중요치는 않았던 뭐 캐릭터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향후의 지향점도 물론 있으나 3편 자체를 그 2편 때의 일종의 시행착오랄까요? 3편을 약간 뭐 리부트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판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1탄 때의 뭐 배역들이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단순하게 1탄, 2탄, 3탄이 반드시 같은 시대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향후에 김민은 뭐 정말 탐정으로서 뭔가 그 자기의 존재 뭐 요즘 현대극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걸 설정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불가불 뭐 이런 스토리에 맞춰서 이제 집안이 사라진 설정을 물론 하긴 했는데 향후에도 여전히 탐정으로서 미스테리한 어떤 뭐 캐릭터 보강으로 뭐 나쁘지 않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역적의 아들로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일종의 이번에는 약간의 반전, 그다음에 향후에는 1탄, 2탄과는 다른 또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뭔가 의도했다랄까요?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브릿지 경제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저 오달수 배우와 김명민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이거 이 전편을 2편 보고 이제 기대하는 관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3편이 가진 특징, 재미 포인트가 있으면 무엇이 있을지 각각 배우들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3편은 이 드라마가 굉장히 탄탄해졌고 또 저는 코미디와 그리고 감동, 눈물 이런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섞여가지고 1, 2편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압은 1, 2편 때는 그냥 뭐 무조건 웃겨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3편에서는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3편에서는 뭐 좀 더 눈물 코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감동적인 부분이 좀 많았으면 했던 게 처음 시나리오 읽을 때부터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1, 2편하고 비교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감정 그리고 드라마가 훨씬 더 세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탄이 나올 정도라면은 1, 2탄보다는 무조건 낫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감독님께서 그 생각을 항상 하셨고 1탄 때도 2탄 저희가 제작 보고회 때도 그런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1탄만한 2탄 없다라는 속설을 좀 깨고 싶다. 2탄만한 3탄 없다라는 속설도 한번 깨보고 싶습니다. 3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풍성해진 그런 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배우진들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1탄은 솔직히 약간 못 모르고 만들었다. 저희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1탄은 좀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 배우들도 이걸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간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해야 되지라는 쪽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정확한 디렉션을 주셨지만 약간 좀 그런 과도기적인 식이었다 하면은 2탄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1탄은 정확한 원작이 있었고 2탄은 약간 원작의 부재로 인한 그냥 저만의 아쉬움일 수 있는데 약간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탄은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보완해서 제대로 된 집대성된 그런 판이 아닌가 싶고요. 4탄, 5탄으로 가는 굳히기 판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탄의 성공이 있다면 아마도 5탄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더 잘 해야 되겠죠. 저희가 더 잘 만들어야 되겠고 또 웃음 포인트라든가 또 감동 포인트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원작 잘 찾아서 지금 찾고 계시나요? 좋은 원작 잘 찾아서 4탄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해 주시면 열심히 더 노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감독님? 근데 문제는 이제 감독님이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 감독님은 국장님이시라 너무 바쁘셔가지고 너무 바쁘세요. 저희가 3년 만에 모였지만 또 얼마 만에 또 모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튼 빨리 모이길 바라는 마음 크고요.
그만큼 책임감도 커지고 탄에 탄을 더 회를 거듭할수록 저희들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제작하는 것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만한 책임감을 딛고 무게감을 딛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뉴시스 김정환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시리즈 팬인데 이번 편이 지금까지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좀 흥행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감독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화에 보면서 이제 흡혈귀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조선시대에 엮을까 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아주 잘 버무려 놓으셨는데 앞으로도 이게 조선명탐정 시리즈가 계속되면 뭐 아까 좀비 얘기도 나오게 했지만 엑스파일 스타일로 가실 건지 어쨌든 소재는 그렇게 되면 더 무궁무진해져서 시리즈 뭐 10탄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영화에 보면은 이제 박찬욱 감독 작품들에 대한 약간 오마주 같은 느낌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드보이랑 박쥐랑 이제 장면들이 생각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어차피 이게 뭐 이제 지금 생각에는 이게 미스테리로 갈 것이냐, 그래서 추리가 메인인 어떤 맥락으로 갈 것이냐, 뭐 아직 정확하게 정해놓은 거는 애초에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선명탐정이라는 것은 뭐 메시지나 어떻게 보면 감동이 우선이 아니고 철저하게 오락 영화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가 사실은 기획 의도고 연출 의도였기 때문에, 다만 오락을 주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긴장의 어떤 끈이랄까, 그것을 어떨 때는 꽤나 추리가 알찬 뭐 그런 라인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뭐 크리처물이 나올 수도 물론 있겠죠. 대신 이제 이 영화 자체의 컨셉이 사극이라는 어떤 뭐랄까 배경 속에 코미디가 꽤나 주로 이제 들어가는 오락 장르이다 보니 아무래도 코미디와 추리 뭐 이런 게 사실은 배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서요. 어떨 때는 코미디가 자신 있을 때는 추리가 상대적으로 엉성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게 합의돼서 뭔가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 매번 배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라인으로 끌어갈지에 대한 건 그때그때 뭐 재미있는 어떤 사건을 이제 들여와야 되겠지만, 여전히 코미디와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합의 백인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의도는 아마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의도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한계라는 게 뒤로 갈수록 코미디를 많이 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한계가 당연히 있고요. 또 코미디 뭐 파트를 줄이던가 아니면 코미디 정도를 좀 약하게 해서 오히려 이제 뒤로 몰입되어가는 어떤 사건 라인에 이제 뭔가 방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코미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코미디의 포인트를 찾기가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되게 괜찮은 코미디임에도 시나리오 단계에서 또는 편집 단계에서 사실 삭제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었고, 그래서 코미디 포인트를 찾다 보면 분명한 건 이게 진중한 액션이지만 이 액션의 의도가 뭐지? 여기서는 어쨌든 이러이러한 상처를 입고 어차피 살아난다 이랬을 때 여기는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롤이 없어도 되니, 그러니까 뭐 아까 올드보이 나왔던 그 씬 같은 경우는 주막에서는 결국 여주의 상처, 그다음에 그 상처를 보고 놀라는 김민을 위한 셋업 단계의 어떤 씬이었기 때문에 딱히 오달수, 그러니까 극 중에 서필이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뭐 김민처럼 싸우거나 방시처럼 잘 싸우거나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맞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코미디를 하자. 그럼 코미디를 뭘 할까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오달수 씨의 어떤 추억도 살릴 겸
이걸 하면 또 오달수 본인이 되게 좋아하겠고 제가 어떻게 하면 연출이 재밌게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이제 거의 뭐 한 3번 수정하면서 들어갔던 게 올드보이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미디 포인트를 찾기가 애매한 상태에서 여기는 무조건 코미디로 가야 한다 하면 가장 효과적인 코미디를 찾다 보니 그럴 때는 오달수 씨의 어떤 올드보이 코미디도 나왔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질문하기에 앞서 이전에 나왔던 그 역적의 아들에 관한 질문은 그 결정적인 스포일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사나 영상 풀버전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아 이혜리 기자입니다. 영화 아주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시리즈가 반복되면서 배우분들의 호흡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호흡이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좀 극대화된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굳이 김명민, 오달수 배우에게 디렉션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그 호흡이 잘 맞으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혹시 두 분의 호흡을 보면서 감독으로서 좀 놀랐던 순간이 있으시면 궁금하고요. 또 김지원 씨 캐스팅이 사실 영화의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 김지원 씨를 선택하셨는지 설명과 더불어서 그 4편이 사실 좀비로 이제 확정적으로 기대감을 관객들한테 주는데 4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공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답을 드리면요. 1탄 때는 아까 김명민 씨 얘기하신 것처럼 정신이 서로 간에 없었고 오히려 그때는 이제 역할 간의 호흡을 의도적으로 맞춰야 되는 뭐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촬영 후반부부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호흡이라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2편 때도 그랬는데 3편 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따로 디렉션이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김민에게 원하는 거 그다음에 서필에게 원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합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느새 자기들끼리 맞춰가지고 뭐 가보자 그럼 저희 이제 리허설 없이 한번 가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들끼리도 뭔가 좀 되게 신선한 느낌으로 뭐 설사 그게 NG라 하더라도 편집 포인트가 있으면 그 촬영분을 살렸을 때 어떤 그 뭐라 생동감 이런 게 되게 좋아서 근데 거의 그 뭐 리허설 없이 그냥 예를 들어 테이크 제로 같은 경우가 오케이가 돼서 넘어가는 것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했던 건 본인들의 아이디어는 상대방이 받아줘야 되니까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뭐 굳이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받아주거나 또는 본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김민 같은 경우는 서필 같은 경우는 김민의 이제 씬에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줘서 촬영장에서 콘티가 바뀌고 뭐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한 합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뭐 되게 이렇게 연구도 하는 것 같고 현장에서도 그런 걸 뭐 서로 얘기하면서 너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각 캐릭터가 원래 재미있는 캐릭터지만 그 캐릭터가 재밌다고 얘기하는 기대 수준까지는 3편에서 그 김민과 서필의 캐릭터는 되게 잘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뭐 아까도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되게 사극에서부터 현대 뭐 로맨틱 코미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해야 되는 역할처럼 연계 스펙트럼이 되게 요구됐던 시나리오였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부터 사실은 계속 모색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20대 배우 중에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레퍼런스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그래서 김지원 씨 나왔던 기존 작품들 다 봤고 이미 쌈마웨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김지원 씨를 보고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단계였고요. 되게 미안한 얘기긴 한데 되게 촬영이 바쁠 텐데 빨리 읽어달라 이래서 대본을 보냈던 기억이 있었는데 뭐 흔쾌히 뭐 얘기했어. 어떻게 보면 김지원 씨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조율은 했지만 크게 이렇게
뭐 이견이 없는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뭐냐면 지금껏 김지원 씨가 해왔던 연기는 당연히 잘 하겠지만 이번 영화에서 뭔가 자기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뭐 그런 포인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김지원 씨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거를 같이 얘기하면서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설레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김지원 씨한테 고맙기도 하고 되게 좀 기대에 부응하셔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까 기자분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사실 2편 때의 흡혈귀 이야기도 2편을 찍을 당시에 흡혈귀 조선시대 흡혈귀의 이야기가 뭐 영화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김을 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영화가 있다면 뭐 흡혈귀라는 설정을 가도 우리는 어차피 에필로그 분량밖에 안 되니까 그 영화에 나쁠 건 없겠다라고 해서 일단 뭔가 특이하고 재밌는 걸 하자 해서 흡혈귀를 하게 됐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3편을 만들다 보니 2편하고 연결해서가 아니라 흡혈귀 이야기를 하자 이랬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 좀비가 조선시대에도 이제 많이 이뤄진다라는 뭐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해서 조선시대도 좀비는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는 뭐 그런 그러니까 제가 설사 좀비를 하지 않더라도 좀비에 관련된 영화에 뭔가 예고성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도로 사실 했던 거고 이것이 만약에 다음 시리즈를 만들게 된다면 굳이 그 다음 시리즈 아이템으로 뭐 발목 잡는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 저는 여전히 그 제로 베이스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건을 아마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마지막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향후에 시리즈가 된다라는 건 너무나 재미있고 뭐 영광이고 그런 이제 작품이 되겠지만 더 책임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엇이 되든 뭐 되게 방향도 다양할 수 있을 거지만 그것을 잘 만들어내는 거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간담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지막으로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토 촬영 전에 각자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가 설 한 주 전에 개봉하는데 설날에 많은 관객분들에게 재밌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은 2월 8일 날 저희 영화를 많이 보실 테고 오늘 기자분들은 영화를 보셨잖아요. 근데 뭐 직업 의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영화를 못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 영화를 보신 만큼은 그냥 좀 내려놓고 힐링되는 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영화들이 있지만 저희 영화 구정 때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저희 영화는 좀 다른 영화와 특화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영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저희만의 코믹 코드가 있고 저희만의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또 저희만의 특유의 웃음이 있고 또 이 달수영과 제가 또 감독님과 또 우리 지원 씨가 함께 끌어나가는 그 콤비 플레이들이 좀 다른 영화하고 좀 많이 특화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좀 생각하고 어떤 기사를 써야 되는데 오늘 가서 이걸 좀 파헤쳐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 전에 들어왔으면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텐데 영화 관람 후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영화는 끝났지만 그런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기사 쓰실 때도 좀 푸근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구정 때 볼 수 있는 명절은 역시 명탐정이야 라는 생각으로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좀 한번 힐링을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김명민 선배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구나라고 느꼈어요. 보시면서 재미, 코믹, 또 감동, 일종 조금의 멜로, 여러 가지 장르를 한 번에 느끼실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면서 영화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고는 싶었지만 민망해서 못한 얘기를 김명민 씨가 다 해주셔서 그냥 저는 그러니까 설날 명절에 기대감을 충족해 주는 영화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모쪼록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진 촬영 진행하는 동안 잠깐 무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잠시 대기해 주세요.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셔서 이 포토월 가운데에 서실게요. 정면부터 먼저 보실게요.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왼쪽도 봐주세요. 정면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조금만 뒤로.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고 오달수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저희 포토월 가운데 정도에 서주시고요. 조금만 뒤로 가실게요. 네, 네, 먼저 정면부터 보실게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봐주세요. 저희 다시 정면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잠깐 내려가시고 김지연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오실게요. 네, 저희 마킹이 따로 없어서 포토월 가운데에 서시고 정면부터 조금만 앞으로 오실게요. 네, 정면부터 먼저 봐주세요.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다시 정면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김지원 배우님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저희 배우분들 감독님 다 같이 올라오셔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히 서주시고요. 먼저 정면부터 같이 보실게요. 그다음에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봐주세요. 네, 다시 정면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저희 이제 다 같이 조선명탐정 화이팅 포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